네, 저희 또 세 번째. 오늘 또 많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님 모시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이슈가 엄청 많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아주 그냥 앞에 대문짝만하게 지금 중국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CNBC 뭐 다 전부 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선별소에 뭐 16배가 증가했다. 뭐 그리고 뭐 역대급 뭐 사망자가 또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역대급 사망자는 거짓인 것 같고요. 거짓이에요? 만약 역대급 사망자가 나오면 예. 저랑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인이나 또는 건너서 몇 번이라도 들려야 되는데 그거는 블룸버그 열심히 일 안 하네, 얘네들. 그리고 중국 방역 당국이 예. 12월 14일부터 무증상자에 대한 그 통계는 안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부터 나오는 확진자 수는 네. 유증상자 중에서도 네. 스스로 집에서 자가 진단 키트 하는 거 외에 지정된 PCR 검사소 가서 하는 사람 위주로만 통계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통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증상자라면 어차피 검사 안 하거나 또는 굳이 내가 스스로 PCR 검사소, 지정된 검사소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방역당국 그 시스템에 잡히거든요. 근데 14일부터 방역당국에서 먼저 이제부터는 무증상자는 딱히 통계로 안 잡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부터는 뭐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이나 거기에서 나온 통계 수치는 사실 그냥 추측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방역 풀기 전에도 가끔 뭐 외신에서 좀 과장된 보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취합한 중국의 사망자 수가 3만 명대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적을 수가 있냐. 근데 저 주변이든 저랑 건너서든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들은 사망자 중에 저랑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 한 명. 한 분이요. 대학 동창의 어머님의 초등학교 동창. 대학 그래서- 동창의 어머님의 초등학교 동창. 네, 그래서 예. 방금 말씀하신 일부 보도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런 좀 것 같아요. 그렇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예를 들면 조금 더 좀 격해지고 좀 심각해지면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희 친척이나 동창들도 지난주부터 슬슬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특히 광저우시는 다른 도시보다 며칠 조금 더 일찍 풀었잖아요. 그래서 예. 광저우시는 더 빠르고 어. 이제부터 한국도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제부터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이런 혼돈의 시기를 좀 겪어야죠. 겪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푼 거는 12월 7일이지만 예.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최소한 3, 4개월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 한지 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예. 저희 동창이나 뭐 후배나 주변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해서 양성이 나왔다.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어떤 기업은 재택근무하게 하고 어떤 기업은 그냥 출근하게 하고. 양성이라도 출근을 하나요? 증상이 네. 없으면?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르고 네. 사실상 12월 7일부터는 어떤 전국적인 획일적인 딱 엄격한 기준이 좀 점점 없어지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결론 내기보다 한국도 지금도 매일 몇만 명 나오고 그리고 그 몇만 명도 사실상 PCR 검사를 해야지 그 시스템에 잡히고 맞아요. 방역 당국에서 그 예. 문자가 오고 그래서 당장 막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 너무 혼역 될 할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되니까. 예. 네. 근데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보면서 코로나 뉴스에 민감한 이유는 결국 올해 코로나가 중국의 내수를 정말 많이 망가뜨렸는데 네. 과연 이런 정책 변화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경제로 봤을 때 이게 내수 회복의 계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힘든 구간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나 그 내년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봉쇄나 이동 제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지금 12월이 아직 안 끝났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가중평균에서 내수 소비 증가율을 보면 연간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는
0.5%에서 1%에 불과해요. 코로나 전 2017, 18, 19년에는 매년마다 내수 성장률이 한 8%, 9% 정도 되는데 저희 결론은 올해의 기저 효과 그리고 자생적인 어떤 소비 증가 그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소비가 확실히 개선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폭발적인 보복성 소비 그거는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아직은 내년부터 점진적인 내수 소비 개선은 기대할 수 있지만 증시가 항상 원하는 건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런 폭발적인 보복적 소비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내수 소비는 늘겠지만은 뭐 증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지 그냥 않을 수 좀 있다.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아요. 완만한 네. 흐름.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예. 우선 방향성은 소비 개선은 이미 기정사실이죠. 방역을 풀었으니까. 그리고 선진국이나 아시아나 여러 나라들이 올해 한 1분기쯤에 많이 풀었잖아요. 그 후에 주민 소비 지출이나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소비랑 관련된 지표를 보면 나라마다 좀 격차가 있지만 대체로 작년보다 다 늘었고 시간이 그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개선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이론적으로는 그런 개선세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하지만 너무 신속하고 강력한 소비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게 어떤 심리랑 우려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도 초기에는 그래 지금은 다 그냥 무난하게 지내고 있지만 지금 중국인들 대부분이 감염자가 슬슬 늘어나거나 또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확실히 약해졌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그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상해재경대학 모교에 선후배들 한 500명이 있는 그 위챗 채팅방이 최대 500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낮에 선배님, 후배님,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 한마디 할 테니까 그냥 yes, no, 1번, 2번이라고 답해 주세요. 1번. 그냥 어차피 다 걸려야 되니까 그냥 놀고 싶은 건 놀고 국내 관광 다니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 1번. 2번은 다른 나라의 그 감염률을 보면 한 절반 이상은 거의 다 감염돼야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감염되지 않고 싶다. 그래서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3개월이든 당분간은 좀 자제하고 싶다. 너무 막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될 대로 되자. 네. 놀자. 2번은 그래도 한 몇 개월 난 자제. 동안은 사리고 근데 싶다. 2번이 확실히 많았어요. 2번? 네, 물론 500명이 다 답장 둔 거 아니지만 예. 30몇 명. 근데 그 답장만 봐도 지금은 12월 7일 방역 풀고 나서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예. 아직은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게까지 오픈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아요. 걸리는 건 그냥 뭐 감기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약 먹고 그냥 일주일 지나면 나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걸리도록 특히 뭐 집에 노인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안. 예. 그래서 한 최소 3, 4개월 동안은 아직은 좀 자제하는 심리가 좀 무의다. 그리고 2번째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다른 나라의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중국인들이 저축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왼쪽이 뭐냐면 중국인들이 그 예금 잔액 증가율입니다. 근데 요거는 중국 전체가 아니라 일반 개인 플러스 자영업자. 보시면 2020년은 코로나 첫 해는 약간 횡보했고 2021년에는 예금 잔액 증가율이 확 내려갔고 올해 들어서서는 오히려 예금 잔액 증가율이 올라왔습니다. 즉 사람들이 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든 소득이 는 사람이든 예전에 비해서 현금 저축을 하고 싶은 의지가 좀 강해졌다. 그러니까 뭐 소비가 돈을 안 쓰고 있다. 네, 사실 봉쇄 때문에 못 쓴 게 사실이죠. 안 쓰고 있다는 건 근데 못 썼다. 어쨌든 예. 예전의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서 정기 예금의 증가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으로 그 전해 비해서 전체 주민을 포함해서 기업 자영업자 전체 그 예금이 전년 대비 9% 늘었고 올해는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 누적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11%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예금 잔액이 느는 속도가 좀 늘어났다. 그리고 우측을 보면 이게 확실한 결과는 아니고 그냥 인민은행에서 한 5천 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 문항이 뭐냐면 지금 너는 예를 들어서 100위안이 있다. 그러면 이 100위안을 저축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소비를 할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 개는 다 해당되겠죠. 뭐 한 쪽에 다 몰빵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축 의향이 더 강하다고 답한 사람이 아직은 더 많아요. 네. 물론 저축하는 사람도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지만 아직은 소비나 투자보다는 나는 상대적으로 요 세 개 항목 중에 저축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약간의 뭐 불안감을 또 얘기할 수 있는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를 겪으면서 향후에 혹시 또 뭔가 불확실성이나 어떤 상황이 터지면 대비해야 되니까 현금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은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미래를 어떤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소비를 좀 줄이고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자. 이거는 설문조사예요. 통계대회가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 2000년부터 한 10몇 년 동안 중국의 소비 시장을 말할 때 물론 박리담의 저가 소비도 많지만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상 위주로 소비 업그레이드 좀 중간 가격대 이상의 약간 좀 좋은 가성비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좀 중간 소비 업그레이드가 키워드였는데 올해부터는 소비 다운그레이드가 키워드가 됐습니다. 소비 다운그레이드요? 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이 그 알리바바 매출액 분기별 매출액 및 증가율이고 우측이 찡동 밑에가 핀도도인데요. 다 보실 필요 요거는 주가랑 상관없이 단순히 매출액 증가율만 보는 거예요. 올해 1, 2, 3분기, 1, 2, 3분기, 1, 2, 3분기만 보면 2분기에는 뭐가 있었나요? 상해 봉쇄가 있었죠. 근데 2분기 상해 봉쇄가 있었을 때는 알리바바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여기 0이죠. 마이너스 0.09%. 그리고 봉쇄가 해제된 3분기는 알리바바 이 매출액 증가율이 1.55%. 근데 찡동을 보면 상해 봉쇄가 있었던 2분기는 매출액 증가율이 한 11% 정도. 여기가 16이니까 11%. 3분기는 마찬가지로 11, 12% 정도. 밑에 핀도도를 보시면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22%, 3분기가 36%. 근데 평균 가격으로 보면 핀도도가 가장 박리담의 뭐 식재료나 그런 생필품 가장 가격대가 낮아요. 평균 가격을 따지면. 그 찡동이나 알리바바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 풍부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올해 들어서서 전체 물론 사람의 경제력이나 성향이나 소비 그런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핀도도의 매출액 증가율이 알리바바랑 찡동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다는 거는 전체적인 소비 습관이라 소비 가격대가 낮아졌다는 걸 말해줘.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거를 소비 다운그레이드라고 표현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한국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해도 청년 실업률이 19몇 %, 한 20% 다른데 중국은 올해 7, 8월에 16세부터 24세 기준 청년 실업률이 19%대에 달했어요. 지금은 한 17.7%인데 근데 16세에서 24세 중에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중졸도 있고 대졸도 있잖아요. 근데 대졸은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대졸 졸업자가 1,000만 명에서 1,100만 명. 올해도 여름에 1,100만 명 졸업하고 내년에도 1,180만 명 정도.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랑 관련된 소비는 뭐 생필품 일상 소비뿐만 아니라 어떤 신세대, 약간 핫한 그런 소비. 근데 지금 16세부터 24세 청년 실업률이 지금 11월 기준으로 17.1%예요. 그럼 이런 신세대 소비는 일단은 좀
저조하다. 저조하다. 확 회복하기 어렵다. 용돈을 많이 안 줘서 물론 그런가? 금액으로 예. 따지면 10대에서 50대까지 가장 소비 금액이 큰 거는 3, 4, 50대예요.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배우자도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올해 기저 효과도 너무 올해가 너무 위축되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풀면서 좀 개선되는, 회복되는 소비가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은 소비가 개선될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너무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그리고 아마 중국 언론이든 한국 언론이든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특정 어떤 세부적인 소비 분야가 확 회복했다, 그런 기사는 종종 나올 거예요. 예. 하지만 그거는 어떤 특정 분야이지 전체로 간주할 전체적은 필요는 아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걸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소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진작 정책을 내세워야 뭔가 좀 더 속도가 부를 텐데, 예. 그래서 12월부터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에서 나름 소비 지원 정책을 좀 발표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모든 지방에서 발표한 건 아닌데 12월 초 또는 12월 7일 방역 해제 이후 예를 들어서 베이징, 광저우,深圳, 후젠, 그리고 우한, 여기 티베트 시장, 그리고 여기 운남성, 윤난, 그리고 상해 옆에 절강성,浙江, 야, 한 저는 이게 10개? 중국 도시를 이게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본 게 처음입니다. 나중에 특별 과외. 특별 근데 과외, 예.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 정부마다 홈페이지가 있고 또 기사화되고 이미 공개된 거는 한 20개 정도 안 돼요. 12월 초부터 예를 들어서 베이징은 뭘 했냐면 12월 5일부터 중소 또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잖아요. 그 세금 또는 대출을 6월까지 연기해 주겠다. 그리고 16세부터 24세 실업 청년 대상으로 보조금을 좀 주겠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에 한해서 휴대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대상으로 1인당 최대 하나 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사면 최대 15% 정부 보조금을 주겠다. 또는 예를 들어서 또 광저우는 외식이나 마트, 전자상거래,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돈으로 적게는 2,000원, 많게는 2만 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한 20몇 개 성이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또는 소비 쿠폰 앱으로 받아서. 근데 이거는 전국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더 내세워서 어쨌든 초기에 소비를 좀 진작시켜야 돼요. 근데 아직은 조금 미지근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데 12월 14일 장 마감 후 밤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2개를 발표했는데요. 왼쪽 거는 국무원에서 내수 확대 전략 기획 2022년부터 35년까지. 그리고 우측은 농촌진흥 책임제 시행 방안이라는 걸 12월 14일 장 마감 후에 발표했는데, 왼쪽 거는 뭐냐면 그냥 지금 중국 내수 소비 상황 다 알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1, 2, 3, 4, 5, 6 이렇게 정책적으로 내수를 지원하겠다. 우측은 뭐냐면 약간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중국은 그 인구 반이 도시고 반이 농촌이잖아요. 근데 도시는 어느 정도 발전했고 농촌의 1인당 소득이 도시 3분의 1이지만 아직은 미개발 지역, 아직은 좀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잖아요. 근데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역마다 농촌 지역의 뭐 당석이나 책임자가 너가 담당하는 지역은 너가 알아서 경제를 발전시켜. 거기에 따라서 KPI, 인사 고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하겠다가 딱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아서 빨리 경제를 좀 알아서, 회복시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도지사한테 야 이제 경기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경기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너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그러면 너의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면 너는 승진이 안 된다. 제가 좀 오바스럽게 말했지만 대충 그런 취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12월 14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됐으니까 만약 이런 쪽으로 보면 15일 상승하는 게 맞아요. 근데 12월 15일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났고 심천 성분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고 홍콩 항생은 오히려 1%대 하락했어요. 그리고 12월 16일 오늘은
중국은 약보합으로 끝났고 홍콩은 오전장까지만 해도 1%대 상승인데 오후장에 상승폭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좀 낮다? 그런 느낌. 그리고 왼쪽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 2022년부터 35년까지 내용을 쭉 보면 중국이 5년마다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5년 계획은 작년 3월에 발표한 5년 계획이에요. 작년 3월에는 전체적으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내수 소비랑 관련된 내용을 이거를 통해서 세분화 발표된 거지 이게 획기적으로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너무 강력하고 폭발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4가지 이유 그리고 그래도 그걸 좀 밑받침 좀 지원해야 되니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이것저것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기대하지 않고 만족감이 낮다. 그래서 그리고 1월에는 또 원단 연휴가 있고 올해는 설이 1월이죠. 네. 1월 21일인가. 네. 그러면 1월에는 연휴라서 통계치가 나와도 그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장은 1월에 이어서 2월에 좀 쉬는 공장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2분기 3, 4, 5, 6월 수치가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리고 상해 종합 증시든 심천 성무 지수든 홍콩 항생이든 12월 중순부터 좀 반등 한 달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기저 효과랑 어느 정도 어떤 기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겠지 그런 기대이지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회복한다 그런 확신 있는 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저효과도 워낙 강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증권사가 100개 이상 있고 또 은행마다 또 안에 연구소가 있고 최근에 발표한 몇 개 은행 산하의 연구소나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내년 내수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 산하의 연구소는 내년 내수 소비,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을 5.5%로 전망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GDP 성장률은 5.3%. 물론 오늘은 시간 관계로 내수 소비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외에 순수출이 있고 투자가 있죠. 근데 중국은행 산하의 연구소는 내년 내수 소비가 5.5% 상승할 거다. 그리고 평안증권은 내년에는 5.5%. 아까 중국은행 연구소랑 똑같죠. 그 평안증권은 내년 GDP 성장률을 5.0%로 전망했고 이어서 중국의 서남증권은 내년 내수소비 증가율을 6.5%로 조금 높게 전망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GDP 성장률 5.2%. 다 좋아진다라고 그래도 예상. 올해 워낙 올해보다는? 봉쇄를 했으니까. 그리고 흥업증권은 내년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을 7%로 전망했고 하지만 GDP 성장률은 5%로 전망했어요. 왜냐면 이거 내수 소비 외에 순수출이 있고 제조 투자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은하증권은 내년 사회소매 판매 증가율을 7.5% 안팎으로 전망했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했는데 은하증권은 5.8% 중에 4.6은 실질적인 성장이고 1.2는 올해 기저효과에서 나온 성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CICC는 내년 내수 소비 성장률을 한 1, 2, 3, 4분기 합계하면 7%. 그리고 GDP는 한 5.2%. 내년 6.5% 내수 소비 증가율, 네. GDP 성장률 5.2%. 그래서 지금 백족종. 내년 GDP 성장률이든 내수 소비 성장률이든 다 좀 통일성이 좀 없어요. 낮은 데는 5%, 내수 소비, 높은 데는 7%. GDP는 낮은 데는 4%대, 높은 데는 7%대. 그래서 아무래도 3월 이후에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리고 끝으로 상해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반등한 거는 아무래도 이런 소비 개선이나 이런 기대감이 컸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지원 정책.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저번에 최포고님이 말씀하신 백주, 음식료가 있고 그러면 몇 개 소비랑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 지수를 보면요. 네. 중국 증시에 해당돼요. 홍콩이랑 미국에 상당 종목은 비포함. 이게 중국 증시 중 백주 업종을 한 건데요. 시간은 다 2018년 1월부터
10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면 여기가 12월 1일이에요. 11월 1일이에요. 네, 여기 11월 1일. 밑에. 11월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예. 그리고 이어서 식품 업종도 대충 비슷하죠. 폭은 다르지만. 백주가 엄청 근데 견고하게 버텼네요. 근데 주가를 보니까. 백주는 예. 전체적인 증시가 급등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고 근데 증시가 막 하락할 때는 또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약간 좀 그런 안정성이 있어요.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식품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11월부터 약간 올라오는. 근데 또 여기만 보면 반등한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아직은 그렇죠. 여기가 2021년 1월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어서 음료 업종 또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조금. 그리고 소매 업종이 좀 폭이 약간 크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방역 풀면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가전 업종. 예. 네. 아까 보여주셨던 2023년에 대한 어떤 소매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률. 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GDP에 대한 네. 어떤 참고로 예. 중국은 코로나를 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GDP 중에서 이 사회소매 판매 즉 내수 소비가 50% 후반에서 60%를 차지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올해는 봉쇄를 워낙 많이 하고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전체 GDP에서 내수 소비 차지한 비중이 4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40%가 60까지 아니더라도 한 50 몇 %까지 올라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네, 방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선반영이 또 되고 있는 것인가? 네, 한 달 동안 선반영이 되고 네, 있다는 그리고 거죠. 이번 주 들어서서 그 상승폭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저번 달 후반부에 비해서는 약간 좀 상승폭이 줄어들까 말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조 업종만 보면 여기 네. 밑에 막대가 거래 대금이에요. 근데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11월 중순부터 이번 달 초까지 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게 보이시죠? 예. 근데 저번 주 중후반부터 거래량이 좀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뭔가 좀 관망하는 분위기. 그래서 단순히 이 소비랑 관련된 업종 지수만 봐도 지난 한 달 동안은 확실히 기대감, 부동산 지원 정책 기대감,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 방역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올랐지만 이제부터는 한동안 약간 관망세. 그리고 중국은 매년 12월 중순에 딱 한 번씩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잖아요. 어제 열었고 오늘 오후에 마감이 돼서 그래서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 오늘 중앙경제공작회의 나온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거의 발표 내용이 한 장밖에 안 돼요. 어떤 1년 전 기억하세요? 중앙경제공작회의 뭐 기억합니다. 기억 안 하시고 기억합니다. 두 분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2대 다라서 아마 네. 기억 안 해요. 근데 이제 연말 연초는 기저효과나 그런 것 때문에 좀 회복은 기대하지만 예. 또 너무 과도한 기대는 사실 그냥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결론은 뭐 폭발적인 그러니까 폭발적인 회복은 폭발적 없다. 회복은 약간의 좀 없을 것 같다. 완만한 회복, 완만한 회복. 정상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중국 시장 또 내수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네, 뭐 이미 30분 됐나요? 어떻게 뭐 더 있으세요? 아니요. 예, 제가 예. 시계를 안 차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찡이님 나오시면 또 너무 자세하게 또 표를 다 갖고 오시고. 그럼 다른 내용은 제가 내일쯤 제 유튜브로 네. 해서 올릴게요. 오늘 찐 원래 찐 준비한 내용은 2개예요. 네, 그러니까요. 화면 보면 예. 하나는 내수 소비고 하나는 예. 사우디 그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요. 네,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우디 방문 이 부분은 찐중투에서 제가 따로 유튜브 거기서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 내년에 뵐게요. 내년에 새해 뵙는 거군요. 네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찔링님과 중국 시장 특히 내수 회복 여부 좀 깊게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